안녕하세요. 집주클럽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장 예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금화 한 20%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설절까지 어쨌든 현금화 한 50% 정도는 할 예정이에요. 예. 좀 오를 때마다 꾸준하게 매도해서 설 전에 일단 현금화 50%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설 전에 일단 대한민국 정서상 세뱃돈 줘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갈 때, 명절 때는 개인들이 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 전에 좀 그거를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걸로 하더라도 조금 비중의 일부만 가지고 조금 하시는 걸로 하고, 관망 포지션으로 좀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관망이라는 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관망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그냥 내 대신에 중요한 건 항상 줍줍할 자세를 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내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살 수 있을 것만큼 현금화 하시라라는 얘기고, 아까 이제 그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그 인버스, 심지어 투인버를 샀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보고 사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사죠. 그죠? 좀 웃긴 건데, 어쨌든 자기네들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투인버를 사는데, 그러니까 투인버라는 게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이 나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투인버를 사는데, 투인버는 두 배의 인버, 곧버스라고도 하고요. 요즘에 뭐 그냥 그렇게 많이 쓰니까 어쨌든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돈을 벌고 인버스는 내려갈 때 버는데, 어쨌든 투인버 또는 곧버스를 사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이 단순하게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죠. 그래도 한번 뚫었으니까 얼마 다행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900 코스닥 기준으로 900 한 50까지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한번 천 찍고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천 찍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천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지수나 차트나 뭐 이런 그래프는 한 번에 안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와, 저 간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단기예요. 단기 약재, 단기. 그냥 단기 조정이에요. 모든 주식은 쉬어가야 됩니다. 쉬어가야지 잘 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에 돈이 들어온 기준으로 사실 요즘에 최근에 뭐 그 부동산 자금을 팔아서 대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견인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장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주식시장을 하는 사람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 한다고 해도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 1등 회사,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 뭐 수익이 조금 나도 그래도 뭐 묻어두면 좋은 회사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조금 더 가서 삼성 SDI, 사실은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은 삼성 SDI가 뭔지도 몰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는 알겠다. 현대차 정도는 알겠다. LG전자 정도는 알겠다. 뭐 그런 종목 사는 거죠. 셀트리온이 뭔데? 이런다니까요. 모르세요. 근데 그런 자금들이 대체 어디 들어오겠냐는 거지. 다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샀더니 3, 4% 보고 배당이나 받고 해서 뭐 하려고 했더니 막 10% 20% 난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엄청난 사람들이 더 부동산을 팔아서, 야 어차피 이제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6월 되면 보유세, 6월 넘어가면 보유세 엄청 낼 건데, 뭐 진짜 보유세 뭐 몇 억씩 내는 사람도 있대요. 엄청 낼 건데 다 팔아가지고, 그죠? 다 팔아가지고 우리 주식이나 할까? 약간 이런 얘기가 정말 농담삼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장이 많을 건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자금이 10%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와도 3천 뚫는다고 그랬어요. 전 이게 현실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부터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주식하면 망해, 패가 망신해, 누가 주식하다 잃었다더라, 누가 주식하다가 뭐 집을 날렸다더라, 이런 얘기죠. 물론 저도 집을 날릴 뻔했죠.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무모하게 투자하고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테마에 투자하고 옆 사람 말 얘기 들어서 "야 이거 내부 정보인데 무조건 100% 간대. 야 근데 지금 너무 고점이야. 5천 원에서 벌써 5만 원까지 왔는데 야 걱정하지 마. 10만 원 간대." 이런 거 믿고 하다가 5만 원짜리까지 간 거 다 털고 만 원 가면 5분의 1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집 날리는 거죠. 그죠? 뭐 방송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노영철이 나오고 뭐 누구냐 조용구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식해서 망했네. 뭐 이런 뭐 친구한테 뭐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엄청나서 뭐 천만 뭐 일주일 만에 천만 원을 벌었네 뭐하네 그랬는데 뭐 쫄딱 망했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대한민국 시장이 주식에 대한 이제 인식이 안 좋아. 주식도 주식하니? 아 그런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계좌를 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만 조정이 오면 조금만 조정이 온다고 하면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아마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죠. 근데 코인은 사실 하긴 무섭고 근데 주식은 사실은 좀 쉽고 요즘에 비대면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 그거 보시고 그죠 하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지금 뭐 제가 구독자를 잘 안 보는데 구독자가 160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이 157개예요. 제 목표는 구독자보다 영상이 많은 게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너무 좋아. 예,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시간 너무 좋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동국 SNC랑 텔콘이랑 환경화장품 빼고는 너무 잘 가고 있죠. 예, 오늘도 뭐 좀 늦게 간다고 했던 세경 하이테크가 너무 잘 가줘서 고맙습니다. 다 고마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일정 시간이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제가 저번에도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말에까지 FOMC 회의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아마 뭐 시장에서 불안 심리를 조정할 건데 불안 심리 조정하겠죠. 근데 1월까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1월 넘어가고 3월에 FMC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달라지는 거 아니고 그들의 기조는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그 여러 위원들이 이제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인터뷰를 따겠죠.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만 해봐요. 누가 기사를 읽겠습니까? 시장이 폭락한다. 뭐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거 버블이야 거품이야 이런 거 보면서 가겠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죠. 1월 말에 상승이 한번 나오고요. 네, 딱 정말 천 찍었죠. 찍고 언제 2월 이제 초 되기 전에 정리를 할 거다. 그게 바로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 제 생각에는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20%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50% 정리하신다면서요. 그거는 2월 달에 또 보고 정리를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항상 정리하지 무조건 정리하지 않아요. 예, 무조건 정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 무조건 팔아라. 모든 종목을 그냥 손실 나는데도 무조건 그러지 않아요. 정리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요. 개인 투자자고 우리는 개인 투자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손절은 정말 10번의 매도를 하면 한 번을 매수 한 번을 매도를 하나를 쌍으로 보면 10번을 하면 이제 매수 10번 매도 10번을 하겠죠. 그러면 그중에 2번 정도 손절할까? 거의 대부분 손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좋은 종목 고르고 기다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데 굳이 뭐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의 재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의 재료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소개하고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수, 목, 금 내일부터 20%를 차근차근 그러니까 뭐 3일이니까 뭐 내일 어쨌든 무조건 오르는 날 기준이에요. 무조건 팔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날 기준으로 조금씩 줄여놓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설 전에 한번 장난치겠죠. 네, 장난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설 전에 잠깐 반짝 올렸다가 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시장의 랠리를 가진 다음에 3월 되기 전에 또 한번 또 하겠죠. 그러니까 2월 달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 달도 짧고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예, 뭐 관망하는 걸로 조금씩 재미, 한 달은 좀 쉬어간다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단기 재료는 일단은 중국 춘절 화장품, 그다음에 백신.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백신 맞죠? 그죠? 백신 맞죠? 그래서 뭐 백신 관련된 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백신 관련하면 이제 백신 주사기 배송 이런 거, 그죠? 뭐죠? 세종텔레콤, 아니 저기 뭐 메디칼, 세종 메디칼인가? 아, 갑자기 이렇게 기억 안 나네. 휴온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무슨 메디칼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왔네요. 어쨌든 세종 메디컬인가 무슨 메디컬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일신바이오. 그다음에 배송 관련해서는 백신 배송 일신바이오.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이죠. 화이자 백신. 저온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일신바이오. 그다음에 뭐 대한과학 뭐 이런 것들 배송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사실 너무 차갑게 하다 보니까 배송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태경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백신에 관련된 주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중에 그래도 그나마 추천하고 싶은 거가 있다고 하면 일신바이오랑 그 다음에 휴은스 정도? 예, 휴은스는 주사기,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는 배송 관련해서 자리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대응하시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입니다. 화장품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한국 콜마 잘 가고 있고, 콜마 B&H가 제일 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조류독감. 우리 이 끝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조류독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예, 시 가지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 한 방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글벳, 마니커, 하림, 팜스토리, 우리손, BNF인데 BNG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육고기 관련된 주고, 이글벳은 이제 그 조류독감 방역 관련된 주인데, 근데 결국은 조류독감이 나오면 이제 닭을 이제 약간 폐사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닭 가격이 올라요. 예, 그러면 닭 가격이 오르면 이제 공급가가 오르고, 공급가가 오르면 이들은 이제 수익이 잡히니까 그런 거고, 팜스토리 우려손 FNG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 꺼려지잖아요. 조류독감이라고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돈육 가격이 엄청 올랐죠. 왜냐하면 ASF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다 보니까 사실 그 중국의 그 시돼지라고 하던데, 시암돼지인가? 어쨌든 그 씨가 되는 암돼지가 다 거의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내에 중국이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해요. 소고기는 별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되게 잘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돈육 가격이 엄청 올랐고, 우리나라도 돈육 가격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공급가 대비 물량이 오르다 보니까 최대 수익을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 크린앤사이언스, 하츠, 위닉스. 하츠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파세코라는 회사도 유명한 회사긴 한데, 원래 전통적으로 그 후황, 너무 옛날 사람이죠. 미안합니다. 덕트, 이것도 옛날 사람이죠. 뭐라고 하죠? 주방 위에서 그 공기 이렇게 공조처럼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거 후황이라고 하시죠. 후황이라고 하시죠. 후황이라고 아는 분 정도는 돼야 주식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제 환풍기, 그죠? 주방 환풍기,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 위닉스는 말 그대로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뭐 웅진도 있는데, 웅진은 사실 거의 이제 공기청정기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안 넣었고요. 크린사이언스, 사실 얘네는 지금 기대감의 하츠랑 위닉스는 가고 있고, 크린사이언스는 필터다 납품주죠. 근데 사실 얘도 뭐 실적도 좋을 거고 할 거고, 뭐 제가 맨 눈으로 보고 있죠. 네, 이렇게 원래 전통적인 미세먼지 관련주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맨 눈으로 보고 있어서 일부러 끼워놓은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 마니커도 마니커 FNG 클리언사이언스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계절 테마예요. 기본적인 계절 테마. 자, 그다음 실적주. 실적 발표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적주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 각종 사이버 결제, 뭐 NH 사이버 결제라든지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나이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조만간 이제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카드사. 저는 카드사도 보고 있거든요. 삼성카드라든지 그죠? 특히 삼성카드를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로나 지원금도 삼성카드로 받았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안 받고 카드 쓰고 특정 이제 뭐 거기에서 뭐 외식 쿠폰이나 이런 것도 카드 기준으로 다 쿠폰 발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앱 같은 경우도 간편 결제가 어쨌든 카드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실적, 그죠? 현금 쓰던 원래 근데 대한민국이 카드를 많이 써요. 예, 전 세계 그 결제 중에 이렇게 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결제 대비해서 한 90% 정도 카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많이 씁니다. 현금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사실은 그만큼 캥기는 게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캥기는 게 없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정당한 세금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그죠? 왜냐면 현금은 탈세 염려도 있고 부정의 문제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러려고 쓰는 건 아니고 간편 결제 때문에 쓰는 거겠죠. 예, 배달도 마찬가지고 배달도 엄청나게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거기에 다 간편 문제 뭘 등록하나요? 카드를 등록하죠. 예, 아마 최대 실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까 아주아이비도 6% 내렸는데 아주아이비도 내일 뭐 조정 도울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아이비가 또 배그라고 배틀그라운드라고 그래프도 상장하는데 원래 대한민국에서 게임 하면 1위는 바로 리니지 NC소프트입니다. 그런데 와, 그 회사를 거의 꺾었어요. 예, 그게 크래프톤 배그. 뭐 사실은 이게 배그 하나만 갖고 어? 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NC소프트도 처음에 뭐 6만 원, 8만 원 할 때요. 예, 리니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뭐, 불소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고 있죠. 사실, 뭐, 검은 사막, 뭐, 사실, 뭐냐, 저기,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하나보다 하나잖아요. 이제 붉은 사막 하나 또 나오는데, 뭐, 그래봐야 뭐, 1, 2죠, 뭐. 다른 게임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도 상장하면 엄청난 자금을 모을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도 사실은 지금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미디어는 사실 이미 많이 갔죠. 크래프 저기 뭐 스위트홈 뭐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 많이 가서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단기 실적주다. 그러니까 안간 종목 찾으면 됩니다. 예, 안간 종목 대형 미디어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형 미디어까지 다 갔죠. 뭐, 뭐 사실 그죠? 미스터 블루 뭐 이런 것들 좀 안 갔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안 봐서. 그다음 증권사 당연히 저번에 키움증권 관련해서도 최대 실적했죠. 키움증권 제가 말씀드렸던 것좀 눌림목이에요. 약간 눌림목이라는 건 잘 가다 더 가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아직 실적 발표 다 안 했으니까 갈 수 있는데 아직 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기간에 단기적으로 한 5에서 한 10% 정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뭐 그것만 증권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 사실 카카오뱅크 수혜주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도 증권사였겠죠. 근데 지금도 9만 원 찍은 이후로 쉬어가고 있죠. 예, 그런 것들 증권사 다시 한번 또 올 겁니다. 예, 최대 실적이 당연히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됐잖아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각종 사이버 결제, 카드사, 게임, 미디어 이거 이 중에 최대 실적 안 달성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최대 실적이라는 거죠. 무조건 현대차가 최대 실적 될 거예요. 제네시스 잘 팔렸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그거는 근데 증권 보고서 까보지 않고서야 모르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그냥 잘 팔렸으니까 예상하는 거지. 근데 얼마나 팔렸는지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팔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 사이버 결제, 카드사, 게임, 미디어, 증권사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비대면이 여러분 가입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엔 비대면 바로 됐거든요. 요즘 심사가 있어가지고 요즘 2, 3일 걸려요. 진짜로 바로 안 걸립니다. 음. 자, 단기로 이렇게 봤고, 자, 단기 실적주까지는 3월까지고요. 예, 장기로 볼게요. 장기는 일단 저희는 여행으로 잡고 있는 건 예림당 했죠. 오늘 티웨이 홀딩스 좀 갔던데, 티웨이 홀딩스 살 거 그랬어요.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놓칠 수 있죠.
놓칠 수 있는데, 간 게 아니라 좀 갖다 내렸죠. 예, 놓칠 수 있는데 어차피 예림당도 티웨이랑 연관이 있고 진에어 다 LCC랑 연관이 있다. 제가 근데 LCC 관련주를 말씀드렸었죠. 예, 무조건 항공주 여행주는 갈 거다. 제 생각에는 8개월 정도 묵혀두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일단은 올해가 춥잖아요. 여름은 당연히 더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름하면 또 사실은 제일 많이 되는 게 선풍기 관련된 것도 있고 삼계탕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걸려 있는 게 하츠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세코 관련되는 창문 에어컨 관련된 게 있고, 위닉스 관련해서 제습기 관련된 게 있고, 다 연결돼 있어요. 되게 웃기죠. 예, 다 그렇습니다. 뭐 코에 붙으면 코에, 귀에 붙으면 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계절 테마로 먹고 살아요 원래. 근데 물론 요것들을 잘 봐야죠. 무조건 계절 테마라서 오예 계절대가 사서 기다려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항상 모든 거는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 저점에서 바닥 다져갈 때, 추세 머리 돌릴 때 바닥 다지고, 무조건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사람들은 지하 10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0층도 있을 수 있고 30층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 다지고 머리 돌릴 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수급이 들어갈 때, 그 세 개 3박자만 맞추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그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급등하면 내 게 아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관련된 테마도 여러분들 보시다가 그냥 막 사지 마시고요. 보세요. 제가 비슷한 종목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하고 찾을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 찾으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거 찾아본 다음에 옆에다 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락 너무 높아. 그럼 일단 패스. 물론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물리잖아요. 힘들어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저점 다지고 있는 거 기준으로, 하락하는 추세의 기준으로 보다가 어 막 그냥 지금 너무 하락했어 이렇게 사지 마시고, 조금 보다 보면 머리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죠? 이렇게 추세 꼭지점 연락해서 쭉 선 그어 본 다음에 그거 뾰족 나오고 그 위에 안착해서 가는데, 밑에 수급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들어와줬으면, 그죠? 많이 들어와줬으면 그때 머리 돌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사셔라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 사고 있었죠. 세경하이테크, 나노신소재, 이노메트리, 뭐 이런 거, 뭐 DNC 미디어 다 그렇게 샀잖아요. 그죠? 예, 동국 SNC도 샀는데 안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좀 기다려보죠. 재료가 선물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언급했던 통일. 통일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엔 반드시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시대의 사명처럼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할 거예요. 뭐라도 하나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의무감처럼 합니다. 예, 의무감처럼 할 거예요. 지금 백신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그 다음 과제는 저는 99.9% 통일이에요. 내 생각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끝나고, 그 시장 끝나고, 선거 끝나고 간다 그러면, 어쨌든 간 내 생각에 5, 6월 되기 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어요. 6월 달에. 그 전에 제 생각에는 한번 무조건 선언이라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4월부터 모아가시면 된다. 대표적인 건 아난티, 데아티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안 써드리고, 제가 말로 하는 건 장기이기도 하고, 그때 가서 추천드리면 됩니다. 네, 다시 이렇게 장기 재료 말씀드렸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설 지날 때까지는 일단 어떻게 한다? 현금화로 킵한다. 저는 50%할 겁니다. 여러분들 100%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일단 반 담그고 있는 게 제일 수익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매도 하라는 게, 만약에 내가 50%의 현금을 갖고 있고 50%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한 종목에 그렇게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 그러면 가진 50%에서 또 50%를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25% 남았죠? 계산 대칭이죠? 25% 남았죠? 25%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왜? 25%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시 그 급등했던 게 0으로 다시 오더라도 그때 다시 25% 수익만 먹고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똑같이 거꾸로 25 내가 0이 50% 샀어요. 근데 50%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진 거죠. 그죠? 마음이 아파. 근데 거기서 내가 더 샀어.
샀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25% 샀어. 그럼 75% 됐잖아요. 물 타면 조금 달라지긴 한데, 그래서 75% 어쨌든 그렇게 나는데, 물 타면 조금 달라져요. 수치는. 그건 비율이니까 뭐 여러분들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가 다시 언젠간 다시 오를 거 아닙니까? 오르면 그 비중 기준으로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분할로 현금하고 주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쇼커버 물탄 시점에 들어가서도 그 50%를 가지고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작 올라갔을 때도 정작 그 돈을 팔고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어디까지나 하나 한번 보는 거죠. 사실 DNC 미디어는 좀 급하게 팔긴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서. 왜냐면 전고점이라 아이 그거 뚫고 가면 땡큐인데, 아이 뭐 너무 전고점이라 그냥 다 팔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25분 정도 길게 찍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대비는 하는 게 좋죠. 그 대비를 전체 대비하지 마시고 설 전까지 50%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수익 난 거 기준으로 반드시 50%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는 현금, 50만 원은 주식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오른다고 할 때,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뭔가 그때도 계속 비슷한 지점이야. 그러면 그냥 그때 다시 사셔도 돼요. 그 가격이니까. 대신에 그때 포트를 조정하실 수는 있잖아. 현금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때 다시 상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줍줍 클럽이었고요. 늦은 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날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단기 조정이었지만 내일 약상승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